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같은 선택을 합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웃어주는 선택 말이죠. 그 웃음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당신이 웃는 순간 상처 준 사람은 안심합니다. 아, 이 사람은 괜찮구나. 이번에도 넘어가는구나.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의 고통은 없던 일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상처를 줘도 화해해야 어른이고 참아야 성숙한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화해가 나를 지키는 선택이 아니라 나를 가장 값싸게 만드는 행동이 됩니다.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한때 웃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안다고 믿었던 사이일수록 그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쉽게 무너집니다. 괜찮은 척 웃고 먼저 풀어주고 침묵으로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당신이 계속 괜찮은 사람이 되도록 훈련당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은 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는 법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다시는 함부로 다뤄지지 않는 태도, 당신을 귀하게 대하게 만드는 거리와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대신 아무 일 없었다는 얼굴로 돌아옵니다. 왜일까요? 정말로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날 말수가 줄었다는 것도, 표정이 굳었다는 것도, 웃고는 있었지만 마음이 다쳤다는 것도 전부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당신은 웃었고 관계를 끊지 않았고 며칠 뒤 다시 예전처럼 대해줬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선을 넘어도 남는다. 불편해도 내가 편한 쪽으로 맞춘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학습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이 사람은 무심했던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다쳤다는 걸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도 괜찮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사람을 다루는 기준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잔인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당신의 기준을 낮춥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그 다음엔 무시로, 그리고 어느 순간 당연하다는 태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매번 확인합니다. 이번에도 괜찮은가? 당신이 그때마다 웃어주면 그 사람은 배웁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양심을 꺼낼 필요가 없다는 걸. 미안해하지 않아도 관계는 유지된다는 걸. 그래서 사과하지 않는 겁니다. 미안해서가 아니라 미안해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의 상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반응일 뿐입니다. 그래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더 대담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선을 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착함을 시험합니다. 처음부터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말로 시작합니다. 장난처럼 던진 말 한마디, 가볍게 무시한 약속,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당신이 웃으며 넘길수록 그 선은 조금씩 밀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행동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 사람은 상대의 인성을 보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반응을 보고 행동 수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잔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대담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 사람도 나중엔 알겠지. 언젠가는 미안해 하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미안해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상대가 아파 보일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도 관계는 유지되고 있잖아.
결국 떠나지 않았잖아. 큰 문제는 아니었잖아. 이렇게 되면 사과는 필요 없는 행동이 됩니다. 당신의 상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라 상대가 알아서 감당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볍게 만들고 애매하게 넘기고 아무 일 없던 얼굴로 돌아옵니다. 그게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잘못을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안해지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니까요. 내가 사람을 함부로 대했나? 내 행동이 누군가를 무너뜨렸나? 그 질문을 피하고 싶은 사람은 사과 대신 침묵과 무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침묵을 받아주는 순간 그 선택은 굳어집니다. 굳이 돌아볼 필요는 없구나. 이 관계에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당신이 남아있는 한 그 사람은 틀렸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도 괜찮았잖아. 문제는 없었잖아. 그들에게 당신의 상처는 해결된 일이 아닙니다. 덮인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이쯤 되면 반드시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그래도 네가 좀 참았어야지. 너무 단호하면 네가 손해야. 그 정도로 끊을 일은 아니잖아. 이 말들은 언제나 아프지 않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당신이 돌아와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밤을 모릅니다. 괜찮은 척 웃다가 집에 와서야 가슴이 쿡 내려앉던 순간을 모릅니다.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그 묘한 피로감. 사람 하나 만났을 뿐인데 온 에너지가 빠져나간 느낌을 그들은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말들은 조언이 아닙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말일 뿐입니다. 네가 참았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이 말도 자주 듣죠. 하지만 이 말에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참은 덕분에 관계가 유지된 게 아니라 참았기 때문에 상처가 누적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숙했던 게 아닙니다. 그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뒤로 밀어왔을 뿐입니다. 그 침묵 위에서 그 사람은 배웠고 당신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용서해야 네가 편해진다고. 하지만 반복되는 상처 앞에서 용서는 치유가 아닙니다. 회피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바로 거리입니다. 거리는 차갑게 굴기 위함이 아닙니다. 복수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상대를 벌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거리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선언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지만 여기부터는 아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그제야 상황이 바뀝니다. 그 사람은 처음으로 불편해지고 처음으로 공백을 느끼고 처음으로 관계의 무게를 체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을 전제로 대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상처 준 사람을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길을 잃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지? 이 정도면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존중은 대화로 설득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태도로 결정됩니다. 첫 번째, 먼저 풀지 마세요. 어색한 공기를 견디지 못해 괜찮은 척 먼저 웃지 마세요. 그 어색함은 상대가 불편해해야 할 몫이지 당신이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풀어주는 순간 그 사람은 안심합니다. 아, 역시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지만 그 안심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마음은 계속 소모됩니다. 먼저 풀지 않는 것은 싸우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더 이상 혼자 정리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 설명하지 마세요. 왜 서운했는지, 얼마나 상처였는지 이해받기 위해 애쓰지 마세요. 정말 존중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의 표정과 반응에서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은 종종 상대를 깨닫게 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할 기회만 줍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너가 그렇게 느낄 줄은 몰랐어. 이 말들이 반복되면 당신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논쟁의 재료가 됩니다. 존중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태도의 전제여야 합니다. 세 번째, 예전처럼 대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톤, 거리, 반응. 전부 예전과 같을 필요 없습니다. 예전처럼 웃지 않아도 되고, 예전처럼 친절할 이유도 없고, 예전처럼 다 받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무슨 말을 들었는가 보다 어떻게 대우받았는가를 기억합니다. 당신이 달라진 태도로 일관할 때 그 사람은 처음으로 상황을 인식합니다. 아, 이제는 예전처럼 안 되는구나. 이 깨달음은 말로 주는 설명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정확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방식에는 공격이 없습니다. 소리도 없고 비난도 없고 감정 폭발도 없습니다. 그저 예전의 당신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없다는 것, 그 사실만 분명히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상대를 벌주기 위한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너 많이 변했다. 예전 같지 않다. 너무 차가워진 거 아니야? 하지만 이 말은 대부분 이렇게 바꿔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만만하지 않다. 예전처럼 다 받아주지 않는다. 당신이 공격적으로 변한 게 아닙니다. 무례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동안 너무 낮게 두었던 자기 기준을 제자리로 올려놓았을 뿐입니다. 그 변화가 불편한 사람들은 당신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관계의 구조가 달라진 것입니다. 당신은 변한 게 아닙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그동안 당신은 참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분위기 망치지 않는 사람의 역할을 너무 오래 맡아왔습니다. 그 역할을 내려놓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하지만 그건 당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 이제야 자기 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처 준 사람과 끝내 화해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이 덜 성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화해가 치유가 아니라 자기 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관계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당신의 마음을 함부로 다루는 관계까지 끝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웃지 않아도 되고 예전처럼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거리에서 당신은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누군가를 밀어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켜낸 결과입니다. 상처는 다시 그 자리에 가지 말라는 가장 분명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자기 편으로 서는 선택, 그건 차가움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켠에 조용히 남았다면 앞으로의 관계에서도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삶의 작은 기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